안녕하세요 형님들, 자유로운 은퇴를 꿈꾸는 달러헌터입니다. 오늘도 달러 사냥을 위해 미국 주식시장으로 사냥을 떠나보겠습니다. 오늘은 미국의 자율주행 관련주인 루미나 테크놀로지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회사 정보부터 보시겠습니다. 루미나 테크놀로지스는 미국의 자율주행 기술 기업입니다. 자율주행의 핵심 구성 요소 중 하나인 고성능 센서인 라이다를 개발하고 생산합니다. 라이다는 레이저를 사용하여 주변 환경을 스캔하고 사물과의 거리 및 다양한 물리적 특성을 감지하여 주행 경로를 인식하고 주변 환경을 파악하여 안전하게 운행이 가능하게 합니다. 루미나의 라이다 기술은 고해상도와 높은 감지 범위를 제공하며 어두움과 날씨 조건에도 탁월한 성능을 보입니다. 주요 제품으로는 아이리스 라이다, 코어 센서 소프트웨어, 퍼셉션 소프트웨어 및 센티널 등이 있습니다. 회사는 2012년에 설립되었으며 CEO는 어스틴 러셀입니다. 16세의 광학 천재로 불려졌던 어스틴 러셀은 17세에 루미나를 창업하였고 스펙 합병 방식으로 나스닥에 상장시키며 최연소 자수성가 억만장자가 되었습니다. 라이다 센서 가격을 15분의 1로 낮춤으로 라이다 상용화에 큰 공헌을 하고 있으며 연봉은 야후 파이낸스 기준 1달러입니다. 회사는 미국 플로리다주 올란도에 위치해 있으며 여러 회사가 같이 사용하는 건물을 사용 중입니다. 직원 수는 600명이며 주요 품목은 자율주행 부품 및 소프트웨어, 섹터는 소비순환재이고 산업군은 자동차 부품입니다. 연간 재무제표를 보시겠습니다. 22년 매출은 4천만 달러로 21년 3,100만 달러 대비 27% 증가하였으며 영업이익은 22년 마이너스 4.42억 달러로 21년 마이너스 2.14억 달러 대비 적자폭이 69% 증가하였습니다. 연간 매출과 이익 트렌드를 보면 매출은 소폭 증가하였으나 영업이익과 순이익의 적자폭은 크게 늘었습니다. 주봉 차트를 보면 2021년 이후 제대로 된 반등 한 번 없이 하락하였습니다. 분기별 재무제표를 보시겠습니다. 23년 2분기 매출은 1,600만 달러로 1분기 1,400만 달러 대비 11% 증가하였으며 영업이익은 23년 2분기 마이너스 1.4억 달러로 1분기 1.4억 달러와 비슷한 적자 상황입니다. 분기별 매출이익 트렌드를 보면 23년 1분기, 2분기 매출은 소폭 상승하였고 영업이익과 순이익의 적자폭은 더 이상 증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기본적 분석을 보시면 매출은 4,100만 달러, 하나 448억 원이고 영업이익은 마이너스 4.42억 달러, 하나 마이너스 4,866억 원으로 인당 매출액은 6만 7천 달러, 하나 7,400만 원이고 영업이익은 마이너스 73만 달러, 하나 마이너스 8.1억 원입니다. 다음으로 루미나 테크놀로지스와 같은 산업군 내에서 고평가인지 저평가인지 비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자료는 시킹알파를 참조하였습니다. 자율주행 산업군에서 총 5개 업체를 비교해보겠습니다. 비교할 회사는 루미나 테크놀로지스, 이스라엘 자율주행 관련회사 모비라이 글로벌, 아일랜드 자동차 부품회사 앱티브, 스웨덴 자동차 부품회사 오토리브, 미국의 자율주행 기술회사 오로라 이노베이션입니다. 제가 비교할 지표는 매출, 주당 매출, EPS, 순이익, 영업이익과 ROE이며 해당 자료는 연간 기준이 아닌 최근 12개월 기준의 자료입니다. 본격적인 비교에 앞서 시가총액과 영업이익을 비교해서 각 회사들의 멀티플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영업이익 멀티플의 경우 이익이 나는 회사는 2개이며 스웨덴 자동차 부품회사 오토리브가 11이고 아일랜드 자동차 부품회사 앱티브가 16입니다. 다음으로 시가총액과 매출을 비교해서 각 회사들의 멀티플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스웨덴 자동차 부품회사 오토리브가 0.8이고 아일랜드 자동차 부품회사 앱티브가 1.4로 좋습니다. 이스라엘 자율주행회사 모비라이 글로벌이 16이고 루미나 테크놀로지스는 33입니다. 그리고 미국의 자율주행 기술회사 오로라 이노베이션은 852로 상당한 고평가로 보입니다. 좀 더 쉽게 비교해보면 매출과 영업이익은 아일랜드 자동차 부품회사 앱티브가 가장 좋고 시가총액도 큰 편입니다. 다음으로 매출과 영업이익이 좋은 회사는 스웨덴 자동차 부품회사 오토리브이며 시가총액도 크지 않아 투자하기 좋아 보입니다. 이스라엘 자율주행 관련회사 모비라이 글로벌은 다른 자율주행 관련주 대비 시가총액이 가장 크고 루미나 테크놀로지스는 매출과 영업이익은 크지 않지만 시가총액도 작아서 투자하기 좋아 보입니다. 다음으로 각 항목별로 상위 3개 종목만 체크해 보겠습니다. 먼저 매출은 오토리브, 앱티브 순이고 주당 매출과 EPS는 앱티브, 오토리브 순이고 순이익과 영업이익은 오토리브, 앱티브 순이고 ROE는 앱티브, 오토리브 순입니다. 루미나의 ROE 트렌드를 보면 22년 크게 좋아졌습니다. 다음으로 업체들의 주가 움직임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먼저 3년 기준 상승률로 보면 오토리브 33%, 앱티브 27%, 모비라이 글로벌이 16% 상승했습니다. 루미나와 오로라 이노베이션은 한때 좋았던 시절이 있었지만 지금은 오로라 이노베이션 마이너스 38%, 루미나가 마이너스 55% 수준입니다. 1년 기준 상승률로 보면 아일랜드 자동차 부품회사 앱티브가 34% 상승으로 가장 좋고 나머지 자율주행 관련주는 모두 플러스이지만 루미나 테크놀로지스만 마이너스 52% 수준입니다.
아따 이 시부럴 이게 뭔 일이래? 다음으로 차트를 기준으로 뉴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기준에서 거래량이 많았던 2023년 2월 22일 뉴스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2023년 2월 22일 뉴스를 보면 독일의 자동차 제조회사 메르데스 벤츠가 양산 모델의 루미나의 차세대 아이리스 라이다 센서를 탑재할 예정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해당 뉴스와 함께 주가는 당일 28% 상승하였고 구 거래일 동안 최저가 주당 5.75달러에서 최고가 주당 10.55달러까지 83% 상승했었습니다. 다음으로 차트 분석으로 돌아와서 마켓 스크리너를 통해 일봉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봉에서 보면 현재 주가는 이전 박스 하단 6.08달러를 이탈 후 큰 반등 없이 두 번째 박스 하단 5.32달러를 추가로 이탈하였습니다. 차트를 좀 더 길게 보면 23년 1월 3.95달러까지 빠졌다 V자 반등을 주었습니다. 당시의 하락세도 상당히 가팔랐는데 지금의 하락세도 만만치 않아 보입니다. 차트를 더 길게 보면 주가는 여전히 장기 하락 추세이고 10.64달러, 21.99달러의 저항대가 보이며 2020년 12월 8일 고점 47.8달러가 상당히 멀고도 높아 보입니다. 대가리 봐. 다음은 팀 랭크스를 통해 애널리스트 의견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3명의 애널리스트 의견이 있고 2명이 매수, 보유 의견은 없고 1명의 매도 의견이 있으며 평균 목표 주가는 11.5달러이고 가장 높은 목표 주가는 18달러입니다. 내부자 거래 내역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켓비트에서는 매수 거래 3건, 매도 거래 2건이 보이며 23년 거래 내역을 보면 CFO와 내부자의 매도가 있기는 하지만 젊은 CEO인 어스틴 러셀은 5.83달러에 130만 주, 총 757만 달러, 하나 83억 원만큼을 매수하였습니다. 연봉을 1달러라고 했는데 이거 흥미롭구만. 다음으로 배당 부분의 경우 성장주답게 배당은 없었습니다. 다음으로 시킹알파를 통해 최신 뉴스에 특별한 내용이 있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루미나의 EPS와 매출 관련 뉴스가 보이고 루미나는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회사인 플러스사와 AI 기반 소프트웨어를 공급받는 파트너십을 체결했다는 뉴스도 보입니다. 투자은행 제프리앤컴퍼니는 루미나가 라이다 시장에 기대되는 리더라며 매수 의견을 냈고 루미나가 새로운 공장으로 아시아 시장 사업 확장을 발표했다는 뉴스가 보입니다. 다음으로 회사 발표자료를 통해 필살기가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볼 것은 M&A, 개발, 투자, 현금 유보율입니다. 최근 발표된 23년 2분기 발표 자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2023년의 모든 비즈니스 및 재무 목표를 초과 달성할 예정입니다. 자동화 생산 시설의 최적화 및 검증이 진행 중이고 아이리스 플러스 제품에 대한 주요 OEM사로부터의 검증 및 테스트를 받고 있으며 OEM사의 SOP를 위한 소프트웨어와 차세대 라이다 프로토타입을 23년까지 개발할 예정입니다. 23년 오더는 최소 10억 달러까지 추가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로 기존 및 신규 OEM 파트너사와 관련해서 루미나 라이다가 탑재된 폴스타 3를 주문할 수 있고 닛산은 루미나 라이다를 활용한 교차로 충돌 방지 기술을 선보였습니다. 또한 모비라이와 모비라이 드라이브의 라이다 파트너십을 진행 중이고 볼보, 메르세데스 및 기타 OEM 비즈니스를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AI 소프트웨어 및 반도체를 통한 새로운 사업을 진행 중입니다. 스케일 AI와의 파트너십, 플러스사와의 드라이브 플러스용 장거리 라이다 계약, 주요 거래처와 매핑 소프트웨어 개발 계약 체결, 루미나 반도체의 외부 계약 체결까지 다양한 사업을 진행 중입니다. 네 번째로 2분기 매출과 EPS는 예상 가이던스를 초과 달성하였습니다. 고객 및 파트너사와의 비즈니스 현황을 다시 보면 폴스타3에서 루미나 라이다가 장착된 차량을 주문할 수 있고 모비라이의 새로운 OEM AV 프로그램인 모비라이 드라이브와 협업을 진행 중이며 일본의 닛산 자동차의 경우 교차로 충돌 방지 기능을 공개하였습니다. 또한 AI 소프트웨어 기업인 플러스사와 라이다 및 소프트웨어에 대한 파트너십을 발표하였습니다. 닛산의 교차로 충돌 방지 기술의 경우 닛산은 2020년대 중반까지 일부 신모델에 해당 기술을 도입하고 2030년까지 거의 모든 신모델에 도입한다는 목표를 밝혔습니다. 그리고 라이다 및 AI 기반 운전 보조 소프트웨어를 위한 루미나와 플러스사의 파트너십을 발표하였습니다. 루미나는 플러스사에 라이다를 독점 공급하고 플러스사는 루미나의 트럭용 AI 기반 운전 보조 소프트웨어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플러스사와 루미나는 추가로 상업용 차량 보험 프로그램, HD 매핑 및 블레이드 센서 통합에 대해서도 협력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플러스사는 미국의 트럭용 자율주행 솔루션 제공업체로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플러스 드라이브는 이미 상용화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NHTSA, 미국 도로교통안전국의 최신 자동긴급 제동 장치의 의무화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주요 포인트는 더 빠른 속도에서의 작동과 야간 보행자를 고려한 자동긴급 제동 장치를 의무화하는 정책으로 다양한 자동차 회사들이 라이다를 채택하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합니다. 루미나의 반도체 성과 부분을 보면 루미나는 자체 반도체의 향상된 성능과 저렴한 비용을 위해 다양한
다양한 노력을 진행 중이고, 레이저 칩은 현재 3세대 모델로 아이리스에서 검증되었고, 리시버 칩은 5세대 모델이며 아이리스에서 검증되었고, 프로세서 칩은 5세대가 개발 중입니다. 2023년 2분기 재무실적 및 2023년 하반기 관련 의견을 보면 2023년 2분기 매출은 162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63% 증가했습니다. 23년 2분기 잉여현금 흐름은 마이너스 7,850만 달러로 멕시코 시설의 SOP 준비가 가까워짐에 따라 4분기에는 크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2분기 잉여현금 흐름은 운전자본 투자로 인해 1분기보다 안 좋아졌습니다. 현금 및 유동성 부분은 3.65억 달러로 이는 중국 TPK의 추가 1,000만 달러 옵션은 제외된 금액입니다. 23년 3분기 가이던스를 보면 매출은 1,800만 달러에서 2,100만 달러 수준을 예상하고 4분기에 대량 출시를 통한 COGS 감소에 힘입어 그로스 마진은 흑자 전환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2023년 4분기에 잉여 현금 흐름 부분이 1분기와 2분기 대비 최대 50%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고, 강력한 현금 보유를 통해 23년 4분기 현금 유동성 목표를 3억 달러 수준을 유지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실제 어느 정도의 현금을 보유 중이고 얼마나 운영이 가능한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23년 2분기 기준 현금 등가물 및 유가증권 부분을 보면 3.65억 달러이고 22년 4.88억 달러 대비 26% 감소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비용 지출의 경우 23년 2분기 1.25억 달러로 지금과 같은 패턴으로 회사를 운영한다면 1.25 곱하기 3은 3.75, 약 3개분기인 내년 1분기까지의 운영이 가능한 수준입니다. 사업의 다양한 확장 때문인지 생각보다 현금 보유가 부족해 보이며 추가적인 투자금 유치 또는 유상증자가 필요해 보입니다. 루미나 테크놀로지스의 필살기 부분을 보면 M&A 가능성은 있고 개발과 투자는 활발히 진행 중이며 캐시온 엔진은 21년 대비 줄어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루미나 테크놀로지스의 총점은 62점입니다. 단기적인 장점은 안 좋은 재무제표와 고금리의 장기화입니다. 22년 기준 매출 4,100만 달러, 하나 488억 원에 시가총액 18.5억 달러, 하나 2조 원의 수준은 그나마 미국의 성장주 치고는 나쁘지 않습니다. 하지만 분기당 영업비용이 2분기에 1.25억 달러 발생했고 회사의 현금 등가물 및 유가증권은 3.65억 달러로 단순 계산으로 3개 분기 정도 유지가 가능한 현금만 보유 중입니다. 회사는 23년 4분기에 그로스 마진을 흑자 전환하겠다고 하지만 현재 주가를 보면 주주와 주식시장은 회사의 전망에 확신이 없는 듯합니다. 두 번째로 고금리의 장기화입니다. 대표적인 성장주인 테슬라가 성장하던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의 기준금리는 1에서 2.5% 수준이었지만 루미나의 성장이 필요한 지금의 금리는 5.5%대로 거시 경제적 환경은 많이 아쉽습니다. 장기 단점은 생각보다 더딘 상용화 시점과 치열한 경쟁입니다. 자율주행차의 상용화 시점에 대해서는 정말 다양한 의견이 있지만 대체적으로 2030년부터 본격적으로 레벨 3 시장이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보수적으로 2030년부터 상용화가 된다고 가정할 경우 주가가 이전에 움직인다고 해도 앞으로 4에서 5년 정도의 투자 기간이 필요하며 무엇보다 그 기간 동안 회사가 망해서는 안 됩니다. 생각보다 긴 투자 기간이 될 수도 있고 실제로 구글 웨이모, GM 크루즈와 함께 자율주행 선두주자로 손꼽히던 아르고 AI가 창업 6년 만인 2022년에 폐업했습니다. 아르고 AI는 미국 포드와 독일 폭스바겐으로부터 총 36억 달러, 하나 4조 원의 투자를 받았으며 한때 몸값 9조 원이었던 걸 고려하면 2030년까지 살아남을 자율주행 관련 회사는 많지 않아 보입니다. 또 다른 장기 단점은 치열한 경쟁입니다. 우선 라이다를 안 좋아하는 댄싱머신이 운영하는 전기차 대장 테슬라부터 구글의 웨이모, 인텔의 모비라이, GM 크루즈에 언제 나올지 모르지만 나온다면 다크호스가 될 애플카까지 글로벌 공룡 기업들과의 경쟁은 피할 수 없습니다. 단기 장점으로는 성장주 치고는 작은 시가총액의 매출도 나오고 있으며 단순 개발 단계가 아닌 폴스타3, 볼보 EX90을 포함 닛산, 메르세데스 등의 자동차 메이커와 상용화 단계입니다. 또한 라이다와 시너지 효과가 가능한 자율주행 AI 소프트웨어 프로그램부터 HD 매핑, 블레이드 센서와 보험사 스위스 리사와 보험 서비스까지 다양한 사업을 진행 중입니다. 장기 장점으로는 자율주행의 성장성과 스타 CEO입니다. 21세기 자동차 산업의 큰 패러다임 변화가 전기차였다면 그 다음은 자율주행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테슬라가 밀고 있는 카메라 기반 방식부터 초음파, 레이더, 라이더까지 다양한 방식으로 자율주행 시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율주행의 최종 목적은 안정성이기 때문에 결국은 테슬라도 카메라뿐 아니라 라이다도 같이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라이다의 가장 큰 문제점인 제품 가격도 21년 7만 5천 달러, 하나 8천만 원이 넘었지만 지금은 500에서 1000달러까지 내려왔고 앞으로 100달러대까지 내릴 수 있다고 하니 더 많은 시장 확장을 기대해 볼 만합니다. 그리고 스타성 있는 CEO입니다. 16세의 광학 천재로 불려졌던 어스틴 러셀은 17세의 루미나 테크놀로지
테크놀로지스를 창업하였고 라이다 센서 가격을 15분의 1로 낮춤으로 라이다 상용화에 큰 공헌을 하였습니다. 어려운 회사를 위해 1달러의 연봉을 받고 있고 최근에 자사주 757만 달러, 하나 83억 원만큼을 매입하였습니다. 제2의 앨런 머스크라 불리는 잠재력 있는 CEO지만 아직 경험이 적고 지난 5월에는 언론사 포브스의 모기업인 포브스 글로벌 미디어 홀딩스 지분 82%를 인수해 최대 주주가 된 건 아직은 좀 애매한 듯합니다. 루미나는 자율주행차 기술 분야에서 혁신적인 라이다 센서를 개발하고 있어 미래의 큰 성장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루미나의 라이다 기술은 어둠과 날씨 조건에서도 우수한 성능을 발휘하므로 자율주행차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라이다의 장점은 빛의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거리나 위치를 측정할 수 있고, 레이저는 가시광선보다 짧은 파장을 가지므로 흐린 날씨나 안개 등의 영향을 받지 않으며 광학적인 센서를 사용하기 때문에 정밀하고 정확한 3차원 지도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반면 단점으로는 비싼 장치 비용과 많은 데이터를 생성하기 때문에 데이터 저장과 처리에 많은 지원이 필요합니다. 또한 자체 생산 반도체를 적용해 부품의 수와 부피를 줄여 더 낮은 가격과 작은 사이즈의 제품이 생산 가능하게 되었으며, 메르세데스 벤츠, 다임러 트럭, 볼보, 폴스타, 닛산, 모비라이, 상하이 자동차, 포니 AI 등의 업체와 상용화 중입니다. 큰 성공을 거둘 수 있는 기업인 건 맞는데 상용화까지는 시간이 필요하고 굴지의 업체들과의 경쟁은 많이 부담스럽습니다. 그럼에도 자율주행 관련 기술은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라이다 센서의 적용은 불가피하다고 보이며, 누가 살아남고 누가 사라질지는 아무도 모를 것 같습니다. 참고로 22년 9월 JP모건의 애널리스트가 자율주행 기술업체 루미나는 2030년 이 분야 최대 업체이자 최고 마진 업체가 될 것이라는 의견과 함께 목표 주가를 당시 9달러의 3배가 넘는 30달러를 제시했습니다. 그때 샀으면 좆될 뻔했습니다. 얘 왜 이러니? 민망하겠죠, 지도. 시가총액 대비 매출의 멀티플은 33으로 다른 자율주행 관련 회사 대비 살짝 고평가 구간이며, 시가총액은 2조 원이고 매출은 448억 원, 영업이익은 마이너스 4,866억 원입니다. 또 다른 라이다 관련주인 벨로다인이 라이다 생산 업체인 아우스터와 합병으로 상장 폐지되어 루미나 테크놀로지스가 당분간은 라이다 대장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번에는 벨로다인과 합병한 아우스터에 대한 소개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형님 누님들의 행복한 은퇴를 응원합니다.